네, 안녕하세요. 기업박스의 이병진, 가전TV 이재림입니다. 네, 제규어 아이페이스입니다. 제규어 아이패스. 제규어가 만든 첫 양산형 전기차죠? 제규어에서는 얘네들을 SUV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실물을 보니까 네네. 약간 SUV 느낌도 나지만 약간 크로스오버나 MPV나 좀 그런 바디 타입이 기존에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던 SUV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네, 어떤 형태적인 것도 그렇고 SUV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해치백을 좀 키운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확실히 전기차라서 어떤 디자인을 해석해내는 게 일반 내연기관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양산차들하고 이게 디자인을 해석해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자유도, 여지가 되게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게 이 휠 베이스 2990mm래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보면 앞바퀴와 뒷바퀴 앞부분, 뒷부분, 그러니까 오버행이라고 우리 소위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짧죠. 맞아요. 극단적인 오버행, 네. 극단적인 프론트 오버행,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스포츠 주행, BMW가 특히 예전부터 그런 프로포션을 좀 많이 썼었는데, 네네. 진짜 얘는 극단적인 프론트 리어 오버행을 가지고 있어요. 와, 저렇게 짧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앞쪽에도 이 공간이 있어요.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여기 엔진, 뭐 변속기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전기차니까 당연히 앞쪽에 이제 지금 트렁크에 실려 있는데 그런 케이블 담기에 딱 알맞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쪽 보통 프렁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뒤는 트렁크, 앞은 뭐 프론트 트렁크, 그래서 네. 프렁크라고도 하고 테슬라에서 얘기하던데, 네. 아무튼 이 앞쪽 공간의 용량이 보니까 제원상에 27리터래요. 27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24550R 20인치네요. 와, 근데 힐하우스가 타이어도 SUV 타이어긴 한데 보시면 그래도 참 스포티한 그런 맞아. 하이그립 타이어입니다. 맞아요. 이거 이그래프1 요 구디어 이그래프1 요 타이어가 SUV급 중에서 되게 스포츠 타이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패스 자체가. 그리고 트렁크 끝에 이렇게 EV400 AWD라고 하는 엠블럼이 붙어 있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최고 출력이 400마력이죠. 네. EV 전기차 400마력 4바퀴 굴림. 되게 정직하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유럽에서는 또 400km 주행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33km로 맞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죠. 뒤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볼까요? 키로도 열 수 있죠? 네. 이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가 되게 조용해요. 아, 부드럽네요. 네. 그리고 공간은 이런 어떤 준중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컴팩트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맞아요. 차 크기에 비하면 네. 트렁크 공간, 뒷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휠 베이스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상태의 뒷공간은 656리터예요. 656. 네, 656. 근데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또. 투싼 513리터예요. 513밖에 안 되는데 네. 투싼보다 훨씬 크네요. 그래서. 그쵸? 예. 그러니까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산타페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6대4로 뒷시트가 폴딩 접을 수가 있는데 예. 완전히 평평하게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아요. 어쨌든 접었을 때 늘어나는 이 뒷공간은 1453리터까지 늘어나요. 지금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얘는 근데 별도로 트렁크 쪽에서 저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뭐 이런, 그것도 네, 그냥 고리고.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아주 플랫하진 않아요. 평평하진 않고 저 정도가 돼 있는데 어쨌든 공간은 언뜻 봤을 때 저는 이 입구에 뭔가 걸리는 이게 좀 드나드는 이 입구가 좀 작은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네네.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페이스도 문고리가 특이하죠. 손잡이가. 네. 최근 이보크에서 봤던 이보크도. 네, 사실 이게 근데 2년 전에 그 벨라, 맞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가 공개됐을 적에는 마치 베일에 감싸져 있는 차처럼 이제는 뭐 익숙해서 마치 벨라에만 적용할 것처럼 하더니 다 들어갔죠. 이제 다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죠. 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시트를 먼저 좀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가려고 시트를 좀 찍고 있는데요.
어우, 시트가 상당히 네. 버킷이에요. 일체형 정말 세미 버킷 시트네요. 시트만 봐서는 뭐 스포츠카죠. 이 정도면. 그쵸. 컨셉이 시트만 보면 명확하네요, 명확해. 그리고 가죽 질감이 참 좋아요, 정말. 네. 튼튼하고, 예, 튼튼하고 부드럽고. 게다가 그 통풍 열선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통풍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엉덩이와 몸이 많이 붙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좀 몸이 덜 닿는 부분과의 어떤 가죽 차이는 살짝 있는데, 다 품질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 볼스터 보시면은 상당히 이병진 기자님 말씀처럼 시트가 전체적으로 얇은데 얇아요. 어떤 조형적인 것은 볼보차에서 봤었던 그런 좀 가구 같은 느낌도 잘 살아 있어요. 맞아요. 센터 터널 네. 아래에도 보면 이렇게 곳곳에 파놓은 듯한 이런 실내 공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저 반대편에도 있어서 동반자석과 운전자석이 하나씩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여드려야죠. 보시면 뭐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아이페이스 두 번째 보는데 두 번째만에 이렇게 눈에 익었네. 이렇게 패널을 두 개로 분리를 했고요. 지금 패널만 3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풀 디지털 클러스터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2개가 이렇게 아래로 나눠져서 들어갔어요. 이 차의 차값을 생각하면 사실 1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군더더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 예, 그냥 저 디스플레이 창 네. 1, 2단으로 나눠놓은 데에 싹 몰아놨고. 네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스티어링 휠 크기도 적당하니 아담하고, 네. 그리고 휠을 아까 잠깐 스티어링을 잡아보니까 그립감도 괜찮더라고요. 그립감도 그렇고 이것도 옛날에 그 클래식한 제규어들의 스티어링 휠의 형태를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크가 맞아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안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마이너스 옵셋처럼. 네, 네. 맞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코미터,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계기판은 없고요. 네네. 저렇게 차지, 파워, 레디, 그리고 주행 가능한 거리가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그렇습니다. 타코미터 대신에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전에 레인지로버에서도 봤었던, 그리고 뭐 XF라든지 XE에서도 봤었던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선명도도 괜찮고요. 터치 근데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는 괜찮은데 들어가서 예컨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다이내믹 이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의 세분화하는 세분화 메뉴인데 다이내믹 모드 내에 인디비주얼, 개별 설정 모드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터에서 출력 나오는 것도 다이내믹으로 설정할지 아니면 컴포트로 할지 정하거나 아니면 운전대도 다이내믹과 컴포트 두 가지 중에 정할 수가 있고 또 서스펜션도에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죠. 맞아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랩타임이라든지 이런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리죠. 그리고 횡지, 또 브레이크인데 이거는 스로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그냥 재미 요소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로틀을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터보 차저를 올린 차들 가끔 보면 그렇죠. 모니터로 뭐 터빈 부스터 압력 같은 거 네. 보여주거나 그런 어떤 재미 요소 네,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이런 탑뷰도 지원이 되고요. 또 되게 디테일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 각도는 저 앞에 차가 가는 거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네요. 앞에서 또 다시 눌러보면 양 옆에 좀 다양하게 보여주긴 하네요. 후방에서의 측면 이건 완전히 후면. 뒷모습. 그럼에도 이 탑뷰는 계속 유지를 해주죠. 네, 지금 사람 가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정면, 그리고 이건 사운드를 끄는 거고, 이건 360도는 이미지를 확대하려면 2번 터치하십시오. 뭔가 보고 싶은 부분으로 터치하면 그 부분이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얘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사운드를 정할 수가 있죠. 조용하게 할 거냐, 조금 더 뭔가 소리를 더 인지적으로 만들 거냐. 네, 스포츠 모드로 가면 살짝 사운드가 유입이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드라이브의 그 실내로 네. 사운드 제너레이터 통해서 사운드를 인공적인 사운드를 집어넣는 거죠. 네.
내 EV 모드에서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차량 크리핑 모드 그리고 회생 제동 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차량 크리핑은 말 그대로 차가 정차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뭐 슬슬슬 앞으로 나가는 네. 그거를 끌 거냐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일반 내연기관 차의 느낌과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을 거냐 라고 하는 거고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높음 낮음 두 단계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높음으로 해놓으면 거의 원페달 시스템이 될 정도예요. 골프 카트 같죠? 네,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 밟으면 나가고 발을 살짝 띄면,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누르는 양에 따라서 조금 덜 밟고 덜 뛰는 거에 따라서 가감속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배터리로 내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한 그렇죠.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름 저항을 최대화시켜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겠다. 맞습니다. 공조 장치가 큰 다이얼 두 개가 저렇게 붙어 있고, 네. 쓰기가 근데 아주 직관적이거나 뭔가 처음 다루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게 쓰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쵸? 네. 뭐 몇 번 하면 손에 눈에 익긴 합니다만, 어떻게 쓰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밀기 당기기가 돼 있는데, 밀면은 누르는 게 밀기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시트의 열선이라든지 왼쪽으로 하면 통풍, 오른쪽으로 하면 열선까지 네. 조작을 하고요. 또 당기면은 바람 표시거든요. 당기면 풍량을 풍량을 7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켜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창은 공조장치 조절, 그리고 위쪽 큰 10인치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 아니면 드라이브 셀렉터의 세분화로 기능을 쪼개놨고,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이분화해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물리 버튼 3개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자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볼륨 조절, 오디오 볼륨 조절, 네. 온오프, 그리고 시동 버튼은 요 3개만 위에다가 빼놨습니다.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기어 레버가 없어요. 네. 대신 DNRP라고 해서 그냥 기어 버튼이 이렇게 딱 있고요. 이것도 역순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PRND 맞아요.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DNRP로 돼 있어가지고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제 특히나 아까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진 후진하면서 주차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이게 손에 익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전통적인 PRND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좀 써야 네. 그때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볼 적에는 앞을 누르면 D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게 맞고 드라이브가 돼서 맞아요. 리버스를 누르면 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킹 버튼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분을 시킨 것 같아요. 크기도 키우고 네. 검정 무광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P 네.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는데 버튼을 또 쪼개놨어요. 그래서 위로 누르면 이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기판에 뜨는 걸 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빗길, 빙판길, 눈길 모드고요. 아래로 누르면 에코, 한 번 더 누르면 콤포트, 또 하나 누르면 다이내믹. 이렇게 4가지로 되면서 계기판도 살짝 바뀌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맨 아래는 다이내믹, 위는 컴포트, 에코, 색깔이 조금씩 바뀌네요. 네, 빗길, 빙판길. 빗길, 빙판길, 눈길 모드를 한 번에 그냥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버튼으로 차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높낮이. 이게 시속 110km 를 기준으로 올라가면 낮아지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낮아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네. 그렇게 설정이 되고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 깊이감이 꽤 깊은 편이네요. 네, 얘도 그리고 아예 분리가 되죠. 네. 얘 떼내면은 뭐 사물함처럼 공간이 나오고 여기 밴드도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걸리는 거 물건들을 네. 할 수 있고 12V C가잭 또 마이크로 심카드 또 이거는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2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뒤쪽에도 지금 뭐 넘어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이 있어요. 네. 에어 벤트. 네. 나오는 거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차 안에는 6개의 USB 포트가 있는 거네요. 뒷공간 지금 제가 좀 뒤에 좀 앉아봤는데, 공간 자체가 휠베이스가 3m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실내 공간이 엄청 넓다고는 못 느꼈어요. 그냥 패밀리 SUV, 패밀리 차로 뭐 적당하겠다.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 뒷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편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조금 너무 서 있어요. 있나요? 네. 너무 서 있어서 살짝 좀 편안한 자세를 잡기에도 좀 불편하고, 약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받침은 어떠세요? 허벅지 받침도 지금 지금 이 바닥에 네네. 배터리 셀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밑 바닥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총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을 딛는 이 바닥 공간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 뒷좌석이 아주 안락하거나 뭔가 패밀리 SUV로 아쉽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뒷좌석 뒷공간은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그러면 재미나게 한번 좀 타보면서 나머지를 좀 얘기해보죠. 네. 네.